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60 넘으면 몸이 알아서 늙어간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몸을 늙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에요. 이걸 고치면 10년은 젊어진다는 사실,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 62, 평생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요즘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엔 아침부터 활기차게 움직이던 분이었는데 만나기만 하면 한숨부터 쉽니다. 아이고, 밥만 먹으면 졸리고 무릎은 쑤시고 하루가 어쩜 이렇게 짧냐. 이런 말 낯설지 않으시죠? 근데 웃긴 건요. 건강검진을 해봐도 별 이상이 없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정상. 그런데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뭘까요? 의사가 김 사장님을 한참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사장님, 생활 습관이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고치면 10년은 젊어질 수 있는데요. 김 사장님, 귀가 솔깃했죠. 나이 들어서 늙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습관 하나 바꾼다고 젊어진다니 믿기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비싼 약이라도 사야 합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비싼 약이요? 아니요. 밥 먹고 10분만 걸어보세요. 이거 하시면 노화 속도가 몸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밥 먹고 걷는 거 참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 몸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앉아버리거나 누워버리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혈당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뱃살로 갑니다. 그 뱃살이 단순한 살이 아니라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염증의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 사장님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해봤어요. 밥 먹고 TV 앞에 앉는 대신 식탁에서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겨우 10분이었죠. 처음 며칠은 귀찮기도 했대요. 에이, 이게 뭐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가벼운 거예요. 예전엔 일어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뭐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굴빛도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는데 그동안 칙칙했던 피부가 한결 맑아졌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먹고 걸으니까 오후에 졸음이 싹 사라졌어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젠 밥을 먹어도 정신이 또렷하고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녁에도 활동량이 늘고 밤에 잠도 푹 자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김 사장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보약을 드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10분 걷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분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몸의 생체 시계를 되돌린 거죠. 왜 그럴까요? 걷는 동안 근육이 혈당을 소모하고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몸에 쌓이는 지방과 노폐물이 줄어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얼굴빛이 밝아지고 무기력했던 몸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거죠. 게다가 걷는 동안 뇌에서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 삶에 대한 의욕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의사도 놀랄만 하죠. 약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진다니. 김 사장님도 한숨만 쉬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해서 밥 먹자 산책하자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밥 드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일어나세요. 10분만 걸어보세요. 무릎이 아프다고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불편하다고요? 집 안에서라도 발을 떼고 움직여 보세요. 중요한 건 걷는 속도나 거리보다 식사 후 몸을 바로 움직여서 혈당을 잡고 신진대사를 깨운다는 점이에요. 이거 귀찮다고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계속 무거워지고 피곤함은 쌓이고 얼굴빛은 점점 칙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딱 10분, 하루 3번만 걸으면 1년에 180시간을 걷는 겁니다. 그게 몸을 되살리고 마음까지 젊게 만드는 투자라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 먹고 바로 앉지 말고 무조건 10분. 몸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경험해 보세요. 60대에도 70대에도 심지어 80대에도 이 습관 하나면 청춘이 다시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보시나요? 자려고 누웠을 때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시죠? 이게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늙게 만드는 주범일 수도 있습니다. 은평구에 사는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63, 퇴직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겨야 할 나이인데 요즘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더군요. 예전엔 학교에서 활기차게 학생들을 지도하던 선생님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몸도 무겁고 기분도 자주 처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답이 보이더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확인합니다. 별 생각 없이 카톡도 훑어보고 문자 확인하고 이런저런 기사 보다가 어느덧 아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아침밥도 대충 먹고 다시 스마트폰. 점심 먹고도 소파에 누워서 영상 몇 개 보고 저녁 먹고 나면 또 휴대폰 들고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몸과 마음이 쉬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바라보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요. 눈은 피로하고 마음은 쉬지 못하고 불안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저 쉬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니까요. 박 선생님이 어느 날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몸이 너무 무겁고 하루가 피곤해요. 그런데도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묻더랍니다. 혹시 아침과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많이 보세요? 그 말에 박 선생님이 뜨끔했대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듯한 표정을 짓자 의사가 설명을 덧붙였죠.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갑자기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경계 모드로 바뀌면서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반대로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면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결국 몸은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했어요. 아침과 잠자기 전 최소 30분만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박 선생님은 처음엔 고작 그거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워낙 몸이 힘드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대신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몸을 쭉 펴고 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준비했어요.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지 않고 책을 몇 장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놀랍게도 딱 2주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루 종일 처지던 기분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밤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더랍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다며 박 선생님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침과 잠자기 전 딱 30분만 스마트폰과 거리를 둬보세요. 처음엔 손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놓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면 하루가 훨씬 평온하고 활기차게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부정적인 뉴스에 기분을 망치고 밤에는 유튜브 영상과 핸드폰에 빠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지치고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삶의 활력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침과 밤에 30분만 스마트폰과 거리를 두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진짜로 쉬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의 속도가 한결 부드러워지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밤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젊음을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드는 건 시간이나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편이 찔렸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겁니다. 아침과 밤, 그 짧은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 참 단순한데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진실이죠.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잠시나마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불안과 피로를 몸에 쌓아가고 있다는 걸 잊기 쉽습니다. 눈과 뇌는 쉴 틈 없이 자극을 받으며 우리의 몸은 쉰다는 착각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건 어떨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카톡을 확인하는 대신 좋아하는 책 몇 장을 넘겨보는 건요. 그 몇 분의 여유가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를 스마트폰 속 수많은 정보에 휘둘리며 보내는 것과 스스로 중심을 잡고 평온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실 이런 작은 변화는 삶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극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사소한 습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바꿉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은 거창한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언제나 말했죠. 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만 많은 시간을 허비할 뿐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지 젊음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지만 마음과 몸이 건강하면 그 시간조차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하루를 흘려보내는 대신
아침과 밤의 작은 습관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건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앞으로의 날들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여전히 시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하루의 아름다움은 스마트폰 속에 있지 않아요. 바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침과 밤 단 3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나의 평온을 위해 시간을 써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생기가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작은 변화의 씨앗을 함께 심어보아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